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중동에서 전쟁이 나고 호르무즈 해협이 위험해지고 환율은 1470원을 훌쩍 넘겼죠. 근데 이상하게 코스피는 멀쩡합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실적 최고치를 찍고 있고요.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 겁니까? 오늘 이 영상 하나면 지금 뉴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 지갑에 직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딱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행동 3가지 드립니다. 첫 번째, 유가 100달러 돌파. 이게 내 월급 통장을 어떻게 털어가는가? 두 번째, 반도체 슈퍼사이클. 1분기 GDP 1.7%라는 숫자가 왜 진짜 호재인가? 세 번째, 트럼프 관세 대법원 위원 판결. 한국 입장에서는 이게 호재냐 악재냐? 자, 먼저 유가부터 갑니다. 배럴당 100달러. 숫자 하나인데 왜 이게 중요하냐고요? 간단합니다. 대한민국은 석유를 한 방울도 안 납니다. 100% 수입합니다. 그 뜻은 유가가 오르면 우리나라는 그냥 전 국민이 기름값 세금을 외국에 바치는 구조라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을 만든 건 미국과 이란 사이의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고, 전 세계 석유 해상 물동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이 불안해졌어요. 이 좁은 바닷길 하나가 막히거나 위험해지는 순간 석유 배송이 끊기는 겁니다. 물건은 필요한데 배달이 안 되면 가격이 폭등하죠. 현재 브렌트유는 100달러를 돌파해 4일 연속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게 내 일상과 무슨 관계냐고요? 아주 직접적입니다. 첫 번째 직격탄은 주유소입니다. 국내 소비자 물가에서 석유류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7%입니다. 유가가 20% 오르면 그냥 소비자 물가가 그만큼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이미 체감 물가는 높은데 기름값까지 오르면 장보기, 배달비, 공산품 가격 다 같이 올라갑니다. 이게 인플레이션의 2차 공격입니다. 두 번째 직격탄은 환율입니다. 유가가 100달러 이상으로 올라가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위험자산 비중을 줄이려고 한국 주식을 팝니다. 그러면 원화가 팔리고 달러 수요가 늘어나면서 환율이 올라갑니다. 현재 전문가들은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로 직행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환율 1,500원이 뭔 뜻이냐고요? 해외여행 가격이 올라가고 직구 가격이 올라가고 수입 원자재가 비싸지니 국내 제조업체들 생산 비용도 올라갑니다.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 제조업 비중이 가장 큰 나라 중 하나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 생산 비용 전체가 올라가는 구조예요. 세 번째 직격탄은 금리입니다. 물가가 오르면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리기 어려워집니다. 30, 40대 여러분, 지금 대출 있으신 분들, 이자 부담이 오래 유지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뭘 해야 하냐? 실천 팁 1. 달러 자산 일부 보유하세요. 환율이 1,400원에서 1,500원으로 가면 달러 자산은 그냥 앉아서 7% 수익입니다. ISA 계좌나 증권사 외화 통장에 달러 ETF 하나 갖고 계시면 됩니다. 투자가 아니라 환해지 개념입니다. 실천 팁 2. 에너지 방산 관련 ETF 체크하세요. 유가가 오르면 에너지 기업 실적은 올라갑니다. 한국 방산 산업도 중동 긴장이 높아질수록 수요가 늘어납니다. 이미 에너지와 방산 섹터는 꾸준한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좋은 뉴스입니다. 2026년 1분기 한국 GDP 성장률이 1.7%를 찍었습니다. 숫자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죠? 이게 왜 대단하냐면 무려 22분기 만에 최고치라는 겁니다. 5년 넘게 이런 분기 성장률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성장을 이끈 건 바로 반도체입니다. 수출은 5.1%, 설비 투자는 4.8% 증가했는데 중심에는 전부 반도체가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의 HBM3이 공급을 시작했고, SK하이닉스는 HBM4 양산 일정을 앞당기고 있습니다. HBM이 뭐냐고요? AI 서버에 들어가는 고대 역폭 메모리입니다. 챗GPT든 구글 AI든 전부 이 메모리가 없으면 돌아가지 않아요.
AI 붐 반도체 수요 폭증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짚겠습니다. 지금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끝나가는 거 아니냐고 불안해하시는 분들 있죠? 전문가들 시각은 다릅니다. 보통 반도체 호황기에 코스피 12개월, 선행 EPS, 쉽게 말해 기업 이익 전망치가 바닥 대비 60% 정도 반등합니다. 지금은 아직 20% 수준입니다. 즉, 아직 이 사이클의 정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은 여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유가가 문제라고 했잖아요. 반도체랑 AI 서버는 에너지를 엄청나게 씁니다. 유가가 90에서 100달러 이상에서 장기간 유지되면 AI 업체와 반도체 기업들의 생산 비용이 늘어나고 이익 전망이 둔화될 수 있어요. 즉, 지금은 호재와 악재가 동시에 공존하는 구간입니다. 이럴 때 일반인 투자자는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직접 투자가 부담스러우시면 반도체 ETF를 매월 일정 금액씩 적립식으로 사는 게 현실적입니다. 지금 당장 한꺼번에 넣는 건 리스크가 있지만 6개월 1년에 걸쳐 나눠 사면 유가 리스크로 인한 조정 구간도 평균 단가를 낮추는 기회가 됩니다. 2025년에 한국바이오가 드디어 테마주에서 산업주로 올라섰습니다. 글로벌 빅파마와의 기술 이전 계약 8건, FDA 승인, 10조 원 규모 M&A 등이 이어졌고, 관세 협상에서도 의약품은 15% 수준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미국이 바이오 정책의 초점을 중국 견제로 옮기면서 한국 바이오의 반사수에도 기대됩니다. 분산 투자의 관점에서 반도체 방산 바이오를 새 축으로 보는 것이 지금 시장에서 유효한 전략입니다. 세 번째 뉴스, 이게 좀 복잡합니다. 미국 대법원이 트럼프의 상호관세가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9명 중 6명이 위헌이라고 했어요. 대법원은 관세는 의회의 고유 권한이며 대통령이 IEEPA라는 법을 활용해 일방적으로 관세를 부과한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지난해 미국과 15%의 상호관세에 합의했는데요. 이 판결로 그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미국 기업들이 이미 납부한 관세 환급을 요구할 수도 있고, 규모는 무려 약 1,750억 달러, 하나로 254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그러면 한국한테 이게 좋은 거냐, 나쁜 거냐? 단기적으로는 불확실성 증가입니다. 관세 체계가 흔들리면 한국 수출 기업들도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지? 하는 불확실성에 놓입니다. 그런데 중장기적으로 보면 관세 전쟁의 법적 근거가 무너졌다는 건 미국이 예전처럼 일방적으로 관세를 마구 올리기 어려워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한국은 트럼프 관세 피해 국가 6위입니다. 이 위헌 판결이 무역 환경을 안정화시키는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한국 수출에는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입니다. 반도체, 자동차 부품, 철강 등 미국으로 나가는 우리 수출 주력 품목들이 숨통이 트일 수 있습니다. 오늘 뉴스 3줄 요약합니다. 하나, 유가 100달러 환율 오르고 물가 오르고 금리 인하 지연됩니다. 달러 자산 일부 갖고 계세요. 둘, 반도체 슈퍼사이클은 아직 안 끝났습니다. 지금 정점 논하기엔 이르다는 게 전문가 중론입니다. 단, 분할 매수로 접근하세요. 셋, 트럼프 관세 위헌 판결은 단기 불확실성이지만 중장기로는 한국 수출의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패닉셀은 금물입니다. 여러분, 뉴스는 공포를 팔고 싶어 합니다. 전쟁, 유가 폭등, 관세 전쟁, 이런 단어들로 클릭을 유도합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냉정하게 보면 지금 한국 경제는 22분기 만에 최고 성장률을 찍고 있고 반도체 사이클은 아직 중간도 안 왔다는 평가입니다. 공포에 팔지 마시고 데이터로 판단하세요. 오늘 영상 도움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자본 수업이었습니다.